네, 친애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해외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속보가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입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폭로한 제보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했죠. 그로부터 3일 후 4월 7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서 오찬을 했다. 점심 식사를 했다. 만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 파면된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바로 60일 내에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헌법상 위기 국면에서 그런 내란의 수계 밑에서 그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그때도 의심을 받아왔던, 그리고 지금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되었죠. 불구속 기소, 내란 수계의 방조범이다. 그러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과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사법부의 소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밥 먹었다. 이거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가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재명 재판이 이재명 후보죠. 이제 그때 당연히. 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확실시 되는 차기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러한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법 사건 고등법원에 있는데 그것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 말을 파면당한 윤석열 내란 수계의 방조범인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했다? 그리고 한덕수는 그 이후에 본인이 또 대통령 후보다 해서 또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가 또 김문수, 정식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에게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또 본인이 그만뒀죠. 이 일련의 과정, 그 한덕수의 그러한 행위도 사실상 제2, 제3의 쿠데타다 말이에요. 쿠데타. 당에서 정식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밤에 쌍권, 권성동 구속됐죠. 권영세 2명의 그런 불법 범죄 조작에 의해서 정식으로 선출된 권력인 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그냥 깔아뭉개고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그리고 김문수 만나서 뭐 어떻게 단일화하자, 내한테 양보해라. 이제 그런 작전들이 다 짜여져 있을 때였어요. 그 4월 7일은 윤석열이가 파면되면 한덕수를 옹립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 이게 다 작전이 짜여져 있었을 것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분석이 되죠. 그때도. 그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를 만나서, 특히 조희대 TK입니다. TK. 만나가지고 이재명 저 대통령 되려고 하는 민주당 후보, 저 사람 선거법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서 신속하게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잖아요. 이 부승찬 의원의 폭로가, 그 제보가 팩트에 맞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난리가 났죠. 기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퇴근 그냥 따라다니면서 막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하는 것이 상식이 맞는데 오히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출근 퇴근에 대한 언론의 취재 촬영을 불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입틀막을 하겠다. 입틀막.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엄청난 폭로가 있으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딱 언론 앞에서 국민들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상식에 맞는 거 아니에요? 촬영 자체를 불허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도둑놈이 재발질이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에 비추어서. 우리 항상 대법원 판결에는 건전한 정의와 평균적인 국민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해 보면 이렇다. 그렇습니다. 건전한 정의와 상식에 비추어서 대법원 판례 기준대로 판단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원의 언론 촬영 불허, 출근 퇴근 시 촬영 불허, 취재 불허 자체가 범죄를 의심케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리는 것이 100% 분명해진 윤석열 씨에 대한 파면 사흘 후였으니까요. 그리고 강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대법원에 오면은 내가 알아서 날려버리겠다. 사실은 그것을 실천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법원에 올라오니까 너무나 이상한 빠른 절차로 결국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렸고 또 고등법원에서 빨리 유죄를 때린다 어쩐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정말 가슴 졸였던 순간들이었죠. 저 이병철 변호사만 그때 유일하게 대법원에 책동이 있다. 네, 무죄 절대로 안 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다. 네. 저 이병철 변호사만 유일하게 그것을 또 역시 예상하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 나가면 된다. 다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랬더니 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또 이런 걸 책동을 벌이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숟가락 한 번 얹어보려고 언론에 한번 나와보려고 보면 정말 민주 진영이라 하는 쪽에도 그런 소리, 헛소리 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실력이 없고 너무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예. 아무리 윤석열 또는 대구 TK 법조 카르텔이 정말 황당한 짓을 벌인다 하더라도 내일 태양이 우리 지구를 들이받을 것이다. 그따위 주장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국민들이 막 에너지를 쓰고 또 거기에 대책 회의를 또 한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야.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려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고 전세를 바꾸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찔러가지고 그냥 여기에 상륙한다 저기 상륙한다 하면은 전쟁은 바로 지는 겁니다. 민주당도 좀 더 예리하게 제갈 공명이 없어요. 제가 보면 전부 다 허리멍텅. 정말 지금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사실로 또 드러난다면 조희대는 감옥소를 가야 됩니다. 헌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파괴했다. 이게 이제 명백히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10명의 대법관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이거.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요구하는 것처럼, 내란 특검이 내란의 어떤 일환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란에 사후적으로 가담했다.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네. 너무나 엄청난 것을 지금 부성찬 의원이 폭로했고, 또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조사를 이제
하라 포문을 열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조희대 대법원은 언론의 촬영 취재를 불허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야, 앞으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정말로 또 귀추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독자요, 후원이 민주공화국을 살립니다. 특별회원, 또 가족회원 가입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난 사업적인 또 가정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적인 여러 차원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매일같이 전화가 오시네요. 감사드립니다.